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기 부담 비율부터 함께 살펴볼 차례죠. 바짝물의 자기 부담 비율부터 우리 남은 내용 이번 시간에 전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바로 보실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제 밥원에서 자기 부담 비율, 자,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 퍼센테이지는 10%, 15%, 20%, 30%, 40%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10%가 없는 품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 바짝물 중에 고추랑 브로콜리 품목 같은 경우에는 3%랑 5%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내용 위주로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이 뭐냐?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먼저 자기 부담 비율을 책임을 지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이 1번에 나와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바짝물 중에 첫 번째, 우리 수학 감소 보장 방식 품목의 자기 부담 비율 어떻게 되냐? 자, 기본 구조예요. 10%, 15%, 20%, 30%, 40%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할 거예요. 근데 10%랑 15%를 선택하려면은 우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계약자만 10%랑 15%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특이사항.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15, 20, 30, 40%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아, 양배추는 자기 부담 비율 10%를 선택할 수 없구나. 자, 요렇게 하나 암기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 선택 기준 나와 있죠. 자, 어떤 계약자가 자기 부담 비율 10%를 선택할 수 있냐? 그리고 누가 15%를 선택할 수 있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한 계약자만 자기 부담 비율 10%랑 15%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0%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예요. 자, 그리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사람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5%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겠죠.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 아니에요. 계약자이고요.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다. 자, 참고로 원래 순보험료의 100%였는데 120%로 지금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친 내용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 10%랑 15%는 여기 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랬고, 자, 그러면은 20이랑 30이랑 40%는 지금 선택 기준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계약자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 우리 바짝물에서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들의 자기 부담 비율. 자, 마찬가지로 기본 구조는 동일하죠. 10%, 15%, 20%, 30%, 40% 중에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에 계약할 때 선택한 비율로 하는데, 단 아래 나와 있죠. 얘네가 특이한 거예요. 메밀, 당근, 배추, 무, 쪽파, 실파, 양상추. 자, 얘네들은 20, 30, 40%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10%랑 15%가 없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메밀, 당근, 배추, 무, 쪽파, 실파, 양상추 얘네들은 20%, 30%, 40%로 한다. 자,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고추랑 브로콜리 이 두 가지는 가장 특이하다고 했어요. 자, 얘네는 지금 10, 15, 20, 30, 40%가 아니에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3%나 5%를 지금 우리는 고추나 브로콜리의 자기 부담 비율로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우리 지금 배우는 전 품목 중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가장 특이합니다. 3%나 5%인데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5%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3%형은 선택의 기준이 있고 5%형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 3%형 선택 기준 같이 볼게요. 최근 2년간 연속으로 가입, 그리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계약자는 3% 선택할 수 있다. 자, 요렇게 같이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우리 시설 하나 나오죠. 인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가림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 해가림 시설의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예요.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는데 최소랑 최대 제약을 받습니다. 최소 1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어야 되고요. 최대 100만 원이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의 자기 부담금은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최소, 최대 자기 부담금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지금 9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 손해액의 10%니까 90만 원에 10% 하면은 9만 원이 원래 자기 부담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삼 해가림 시설의 최소 자기 부담금은 지금 10만 원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9만 원이 나왔지만 9만 원은 자기 부담금 될 수 없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자기 부담금 10만 원으로 하세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손해액 계산을 했어요. 그 손해액이 1,200만 원이 나왔대요. 자, 이러한 경우에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 손해액의 10%라고 했죠. 자, 그래서 1,200만 원에 10% 하면은 원래 자기 부담금이 120만 원을 계약자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인데, 자, 계약자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자기 부담금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20만 원이 지금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10%가 되었지만, 자, 이러한 케이스에는 계약자가 최대 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을 내면 된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해가림 시설의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하되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자기 부담금을 내는구나.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인삼 시설의 경우 자기 부담금은 하나의 사고 단위로 사고 단위로 적용을 하는구나. 자, 요렇게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자, 우리 각각의 품목별로 지금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나오죠. 자, 그게 지금 여기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에 나와 있는데, 자, 내용 바로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표준 수확량이 뭐냐? 자, 기본 개념 아셔야겠죠. 우리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한 수확량, 예상 수확량을 우리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이 뭐냐? 자,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지금 평년 수확량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농지의 기후도 평년 수준이고 그리고 계약자가 영농 활동도 우리 평년 수준으로 실시했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 할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은 자연재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평년 수확량 왜 산출하냐? 보험 가입 금액에 결정해야겠죠. 자,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얼만큼 줄어들었냐? 감수량을 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산출한 평년 수확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평년 수확량 농지 단위로 산출해요. 농지 단위로 산출하고 가입연도 직전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이랑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해서 산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산출 어떻게 하냐? 자, 신규 가입인 경우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산출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자, 신규 가입인 경우에는 우리 과거 수확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하는데요. 특이사항 팟
팥의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자, 특이한 거죠. 자, 요런 거 위주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대요. 그러니까 최근 5년 이내 이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가 기준치가 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산출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산출하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자, 이 공식, 자, 여러분 암기하셔야겠죠. 근데 우리 예전에 본 공식이랑 지금 동일해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괄호 2개가 지금 유의사항이고요. 곱하기 b분의 c. 자, 우리는 평년 수확량 이렇게 산출해요. 자, 그래서 각각의 a 값이 뭐냐, b 값이 뭐냐, c 값이 뭐냐, y 값이 뭐냐 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자, 동일한 공식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 위주로만 볼게요. 차 품목의 경우 우리는 이 위의 식에 따라 구한 기준 평년 수확량에 수확 면적률을 곱한 값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수확 면적률이 뭐냐? 바로 아래 나와 있어요. 자, 포장 면적 대비 수확 면적 비율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차를 재배하지 않는 면적의 비율을 제외한 가입 면적 대비 실제로 수확하는 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수확 면적률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과거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냐? 자,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과거 수확량이라고 한다 설명드렸었죠. 자, 동일한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차의 경우 자,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자, 차의 경우에는 용어가 조금 특이하죠. 환산 조사 수확량이랑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과거 수확량이라고 하는구나. 아, 차는 용어가 조금 특이하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환산 조사 수확량이 뭐냐? 바로 아래 나와 있죠. 조사 수확량을 수확 면적률로 나눈 값이 환산 조사 수확량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2과목 기본 이론 강의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죠.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적을 따지는구나.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차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잎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 다 세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일정 면적을 지금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해당 면적 안에 있는 것만 지금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면적을 따지는구나. 요렇게 먼저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사고로 수확량 조사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동일하죠.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평년 수확량의 1.1배 중 어떤 값?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적용할 거야.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마늘의 경우, 차의 경우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여러분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이 밭작물 품목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자, 앞에서 배운 거랑 특이사항 없고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친 요런 내용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특이사항만 붙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가입 수확량 나오죠. 가입 수확량은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입한 수확량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우리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옥수수는 조금 달라요.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을 리나 동별로 선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밭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지금 다른 품목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이 보장하는 방식도 3개나 있고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밭작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밭작물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우리 이 손해평가사 시험 거의 대부분 들어왔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밭작물 내용 정리, 전체적인 내용 정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원예 시설 내용부터 남은 내용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